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전옥희입니다. 오늘 저는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세포 노화의 제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세포 노화는 노화 그리고 노화 관련된 질병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늙는다는 것, 즉 노화란 무엇일까요? 노화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신체 조직의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각종 질환 발생률 및 관련 사망률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화와 연관된 질병이란 암뿐만 아니라 기억력 감퇴, 인지능력 저하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근감소증,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나이 드신 분들의 감염력의 취약 현상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대사증후군, 그리고 백내장, 심혈관 질환, 그리고 간, 신장 기능 저하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화를 제어할 수 있다면 여기에 나열된 각종 만성 질환 발생뿐만 아니라 관련 사망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노화는 왜 일어날까요? 여기에 대해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첫 번째 이론은 우리 몸은 내재된 수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은 일정 기간 동안 살고 그리고 노화가 진행된 것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론이 내재된 수명 프로그램을 세포 노화와 텔로미어 단축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헤이플릭과 몰헤드라고 하는 연구자 두 분이 이 세포 노화 현상을 처음 발견하였는데요. 이 두 연구자분들은 사람으로부터 정상 섬유 아세포를 분리한 후 세포 배양 접시에 놓고 그 다음에 배양을 하였습니다. 그 후 살펴보니 이 세포가 점점 분열을 계속 지속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분열을 멈추는 현상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이를 헤이플릭 한계 또는 헤이플릭 리밋이라고 이 현상을 발견한 헤이플릭의 이름을 붙여서 명명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왜 세포가 분열하는 횟수가 제한되는 이 세포 노화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하였는데요. 이것은 염색체 말단에 있는 이 텔로미어가 세포 분열 증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이 텔로미어는 이렇게 반복된 DNA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는 점점 세포가 분열할수록 이렇게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세포 증식을 위해서는 이 텔로미어에 DNA 폴리머레이즈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DNA 폴리머레이즈는 텔로미어의 이 DNA 염기 서열의 다 일정 부분만 복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가 계속 분열할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세포가 증식을 멈추고 소멸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은 좀비 상태로 돼서 세포 증식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론인 손상의 축적에 의한 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손상의 축적이란 유전자 손상, DNA 패키징 손상, 그리고 자유 라디칼에 의한 산화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자유 라디칼에 의한 손상의 축적에 의한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아프리카 땅속 동물 중에 하나인 벌거숭이 두더지 쥐 또는 네이키드 몰렛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에서 보면 예측할 수 있으시다시피 이 네이키드 몰렛은 털이 거의 없고요. 몸집의 크기는 8에서 5cm에 달합니다. 이 네이키드 몰의 중요한 특징은 최대 수명이 30년인 설치류라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설치류가 3년에서 5년의 수명을 가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네이키드 몰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네이키드 몰렛은 자유 라디칼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 축적에 의한 노화가 더디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 칼리코에서는 이러한 네이키드 몰렛의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사람의 장수 그리고 노화, 더 나아가서 노화 관련된 질환을 관여하는 다양한 기전 연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상의 축적에 의한 노화는 세포 노화의 축적입니다. 본 강연의 주제인 이 세포 노화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포 노화의 원인, 그리고 특징, 마지막으로 이 세포 노화가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세포 노화의 원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텔로미어의 감소에 의해서 세포가 분열을 멈추고 복제 노화가 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이외에도 다양한 세포 노화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성 유전학적 변화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세포에게 있는 DNA 분자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감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에 감겨져 있는 양상은 나이에 들어감에 따라 이렇게 단백질에 감겨져 있는 양상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는 염색체가 루즈해지면서 이 유전자 발현 조절 양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세포 노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전체의 불안전성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돌연 변이가 축적되게 되고 이로써 DNA 손상이 가게 됨으로써 세포 노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 손상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는 강력한 항산화 저항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게 따라 이렇게 슈퍼옥사이드 라디칼과 같은 자유 라디칼의 생성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이 손상되어 세포가 노화로 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정상세포가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세포 내외의 자극에 의한 복합적 손상의 축적에 의해서 노화세포로 전환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노화세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세포의 첫 번째 특징은 세포 증식의 영구적인 억제입니다. 왜냐하면 노화세포는 세포 주기에 관여하는 P53, P21뿐만 아니라 P16을 과발현하여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16과 P53, P21과 같은 단백질은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 246과 같이 세포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억제시키고 따라서 E2F와 같은 전사 인자도 억제시켜 세포가 증식을 억제하게끔 유도합니다. 두 번째 노화세포의 특징은 세포 사멸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이는 노화세포는 BCL2 관련 인자나 BAK와 같은 항세포 사멸 기전이 활성화되므로 세포 사멸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화세포는 조직에서 축적돼서 잘 없어지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세포의 마지막 특징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키모카인, 단백질 분해 요소, 성장 인자와 같은 Senescence Associated Secretory Phenotype 또는 SAPS라고 하는 노화 연관 물질 분비입니다. 그 외에도 노화세포는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금 설명드린 노화세포의 세 번째 특징인 SAPS라고 하는 노화 연관 물질 분비입니다. 노화세포는 이 노화세포가 분비하는 이 SAPS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non-autonomous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전이를 시키는 것처럼 정상적인 세포도 SAPS에 의해서 노화세포로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SAPS는 염증성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에 있는 다양한 면역세포의 반응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직은 만성 염증 환경으로 유도가 되고 그래서 분해 가능하기 쉬운 그런 환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세포나 조직의 기능이 저하되고 조직의 재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줄기세포의 고갈 및 기능을 저하시키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재생 능력을 저하시켜 조직을 퇴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노화세포는 노화 진행과 질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노화세포는 우리 몸에 어디에서 발생될까요? 노화세포는 많은 조직에서 나이에 따라 증가합니다. 여기서 조직은 예를 들면 간, 신장, 연골, 망막, 피부, 폐, 뼈, 대동맥 등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람의 피부 조직인데요. 위쪽은 사람의 표피와 진피 조직, 그리고 밑에는 나이 든 사람의 표피, 진피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Senescence Associated Beta Galactosidas라고 하는 노화세포가 분비하는 특이적인 엔자임을 이렇게 파랗게 염색을 해 보았는데요. 보시면은 젊은 사람의 피부 조직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피부 조직에서 노화세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화세포는 노화와 연관된 병리 부위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 예로는 퇴행성 신경질환인 알츠하이머 질환입니다. 이 그림은 사람의 알츠하이머 질환을 가진 뇌에서 있는 별악교세포를 노화세포 특이적인 마커인 P16으로 염색한 그림인데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염색된 P16 포지티브 노화세포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알츠하이머 뇌에는 노화세포가 많이 축적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역시 사람에서 유래한 골관절염 질환의 연골인데요. 똑같이 SA베타갈 를 염색을 해서 노화세포를 보니 이렇게 연골이 많이 닳아있는 부분에 연골세포가 노화세포로 변화된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킨슨병, 죽상동맥경화증, 당뇨, 골다공증, 근감소증에 대해 조직에서도 노화세포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화세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노화세포의 원인, 그리고 특징, 마지막으로 질환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그럼 과연 노화세포를 제어하면 노인성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이 가능할까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노화세포 제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펩타이드, 소분자 약물, 그리고 항체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시인 펩타이드, 예를 들면 폭소4 DRI라고 하는 폭소4율의 P53 결합 펩타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세포의 경우에는 P53이 세포액에서 발현이 되면 세포액을 빠져나와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돼서 세포가 사멸이 되게 되는데요. 노화세포의 경우에는 이러한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가 각종 손상이 받아서 그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게 되고 그래서 노화세포로 전환돼서 쌉스를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때 노화세포는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이 폭소4라고 하는 인자에 P53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P53이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하지 못하고 세포가 사멸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구진들이 개발한 폭소4 DRI는 폭소4가 P53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P53이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한 P53이 이렇게 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노화세포를 사멸로 유도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노화세포 제어 기술의 개발의 예는 소분자 약물입니다. 그 예시로는 시노라이틱스 약물이 있는데요. 여기서 시노는 시네센스, 즉 노화세포, 그리고 라이틱스는 디스트로잉, 즉 시노라이틱스라고 하는 약물은 노화세포를 제거하다, 없애다 라는 약물입니다. 이제까지 시노라이틱스 약물에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그 예시로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중에 하나인 다사티닌,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퀄세틴이 있습니다. 이를 DNQ라고도 하고요. 이 이외에도 피세틴, 나비토콜락스, 그리고 UBX, 지루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오 클리닉의 제임스 커클랜드라고 하는 연구자들이 발굴한 이 다사티늄 플러스 퀄세틴 DQ라고 하는 시노라이틱스를 사람의 지방 조직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노화세포의 특이적인 마커인 SA-베타가 파지티브 셀을 카운팅을 해보니까 이렇게 DNQ를 처리한 지방 조직이 비이클을 처리한 지방 조직에 비해서 노화세포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DNQ라고 하는 시노라이틱스 드럭을 20개월령의 노령의 마우스에 2주 간격으로 투여를 하였습니다. 4개월 뒤에 이 마우스의 행동 실험을 결과를 보시면은 다양한 신체 활동의 기능이 향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노화세포 제거를 통해서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억제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노화세포 제거를 통해서 우리의 수명 연장이 과연 가능할까요? 메이오 클리닉에 있는 얀 반더슨이라고 하는 그룹이 잉크 어택 마우스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 마우스 모델을 개발하였는데요. 이 마우스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P16이라고 하는 노화세포 특이적 그 마커인 P16의 프로모터에 세포를 사면할 수 있는 인공 융합 단백질을 결합시켰습니다. 즉, 이 마우스는 AP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하면은 노화세포가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변형 마우스 모델인데요. 이 왼쪽의 그림에 보시면은 AP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를 해서 노화세포를 제거했을 때
노화세포를 제거하지 않은 마우스에 비해서 눈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헤어로스도 굉장히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진이 발굴한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는 이렇게 노화세포를 제거한 잉커텍 마우스에서 노화세포를 제거하지 않은 마우스에 비해서 오래 사는 개체 수가 27%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노화세포 제어뿐만 아니라 칼로리 제한 그리고 장수 유전자 발굴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 동물을 통해서 수명 연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C. 엘레강스의 경우에는 10배, 그리고 드로소필라 같은 경우는 2배 이하, 그리고 마우스에서는 5에서 20% 정도 현재 수명 연장이 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람은 여기 말씀드린 실험 동물만큼의 수명 연장 연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관심과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사람의 수명 연장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청해주신 학생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